서울 지하철역 한 여자의 운명이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취업 면접을 앞둔 윤지은, 그 앞에 갑자기 쓰러진 노인. 모두가 외면하는 그 순간 그녀의 선택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면접 시간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지각은 곧 실격입니다. 전화기 넘어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에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아니 놀랍게도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정체는 재계 5위, 기업의 창립자이자 회장. 윤양, 내 제안을 들어볼 텐가?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있나? 내 비서로 말이야. 순간의 선택이 가져온 기적 같은 제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냉혹한 재벌가의 음모와 시험, 그리고 반대 세력의 방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8세 취준생에서 대기업 회장 비서로. 과연 지은은 이 거대한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6시 30분 알람 소리와 함께 윤지은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이 먼저 움직여 알람을 껐죠. 오늘은 그 어느 날보다 중요한 날이니까요. 30번째 지원서, 15번째 면접,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꼭 됐으면 좋겠다. 지은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잠깐 서늘한 가을 공기를 들이마신 후 정성스럽게 준비한 정장을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다림질한 흔적이 깔끔한 주름에 남아있었죠. 욕실 거울 앞에 선 지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밤새 회사 정보와 예상 질문을 검토하느라 2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떤 날보다 완벽해야 했죠. 서울 하위권 대학을 졸업한 그녀에게 이번 대기업 면접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기회였으니까요. 지은아, 아침 먹고 가. 부엌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지은은 서둘러 준비를 마쳤어요. 거실로 나오자 아버지 윤정수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아버지는 오늘도 새벽부터 준비 중이었죠. 아빠, 벌써 준비 다 하셨어요? 그래, 오늘 물량이 많아서 일찍 나가봐야겠다. 딸, 면접 잘 보고.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짧게 인사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말은 적지만 그 눈빛에서 딸에 대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죠.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퇴직 후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오늘 면접이 성공한다면 더 이상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저도 이제 가볼게요. 그래, 오늘은 꼭 좋은 소식 가지고 와. 아침은 제대로 먹고. 지은은 어머니의 말씀을 뒤로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시간이 빠듯했어요. 지하철역까지 뛰어가며 머릿속으로 예상 질문들을 되새겼죠. 지하철은 예상대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출근 시간대라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지은은 한 손으로 가방을 꼭 쥐고 다른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지난밤 정리한 회사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다음 역은 강남역입니다. 강남역. 안내방송과 함께 지하철이 서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면접 장소까지는 강남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야 했죠. 시계를 확인하니 8시 45분,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면접은 9시 30분에 시작이니 충분했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지은은 사람들을 따라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지하철역 계단 앞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죠. 사람들은 놀라 잠시 멈춰섰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시간은 촉박한데 쓰러진 노인은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있었죠. 어쩌면 좋을까, 도와야 할까, 그냥 가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중요한 면접을 놓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 노인을 그냥 두고 갈 수도 없었죠.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눈앞에서 쓰러진 노인과 면접장으로 향하는 길.
양쪽으로 갈라진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어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결국 지은은 쓰러진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죠. 주변 사람들은 그저 한번 쳐다보고 지나갈 뿐이었어요. 마치 도시의 일상적인 풍경처럼 말입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지은의 외침에도 응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계는 이미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면접 시간까지 30분.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어르신, 제가 병원으로 모셔드릴게요. 지은은 노인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신분증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검은색 지갑에 현금 몇 장만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지은은 노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희미한 맥박이 느껴졌죠. 지은은 그 손이 마치 아버지의 손처럼 느껴져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아저씨, 제발 빨리 가주세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재빨리 노인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지은은 대기실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는 벌써 9시 15분. 면접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죠. 면접. 가야 하나?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이제 면접 시간에 맞추는 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붙잡고 회사에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예정인 윤지은입니다. 제가 지금 응급 상황이 생겨서 죄송합니다만 면접 시간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지각은 곧 실격입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의 준비가 밤을 새워가며 공부한 시간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려는 걸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아직 여기서 올 수는 없었죠. 최소한 노인의 상태라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의사가 대기실로 나왔어요. 보호자분 되시나요?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일시적인 저혈당 쇼크였어요.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도 양호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회는 가능할까요? 네, 잠시 후면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이니 그때 뵐 수 있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지은은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정장, 단정하게 정리한 머리카락, 그리고 면접을 위해 살짝 바른 화장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죠. 화장실 구석, 지은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서럽게 울고 싶었지만 억지로 울음소리를 참았습니다. 누군가 들어올까봐 조심스러웠죠. 이력서에 적었던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라는 문구가 문득 생각나 쓴웃음이 나왔어요.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지? 지은은 얼굴을 씻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추스르는 법, 그것마저 포기할 수는 없었죠.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적어도 한 사람의 생명을 도왔다는 생각이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715호 병실 앞에 도착한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인은 깨어났을까?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결국 지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병실 침대에는 아까 그 노인이 앉아 있었죠. 이제는 혈색이 돌아와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좀 어떠세요? 지은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노인은 지그시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살았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 윤지은입니다. 윤지은 양. 내 이름은 장태식이라고 하네. 노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힘이 있었어요. 지은은 그제야 이 노인이 평범한 노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죠. 휴대폰 화면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지은아, 면접은 어땠어? 어머니의 기대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침을 꿀꺽 삼켰죠.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 면접을 못 봤어요. 지하철에서 쓰러진 노인분을 병원으로 모시다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죠. 그래,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지은아, 너무 속상해하지 마.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지은은 어머니의 위로에 겨우 눈물을 참았어요. 항상 그랬듯이 어머니는 딸을 믿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죠. 네, 엄마. 저 괜찮아요. 저녁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지은은 장태식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어요. 면접을 놓치셨군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죠. 네. 하지만 어르신께서 괜찮으시니 다행이에요. 장태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내가 윤양의 중요한 날을 망쳐버렸군. 미안하네.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더 위험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지은의 말에 장태식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윤양, 내가 병원비는 물론이고 적절한 보상을. 지은은 서둘러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어르신은 이제 가족분들께 연락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장태식은 잠시 지은을 바라보다 미소 지었어요. 고맙네만 이미 연락은 했어. 곧 손녀가 올 걸세.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이만. 윤양. 장태식의 부름에 지은은 돌아봤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고맙겠네.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메모지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장태식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이 구직 사이트를 둘러보고 있을 때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윤지은 씨 맞으신가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차분하면서도 권위가 느껴지는 톤이었죠. 네, 맞습니다만. 저는 장소영이라고 합니다. 어제 병원에서 도와주신 할아버지의 손녀죠.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네. 장태식 어르신은 괜찮으신가요? 네, 다행히 건강하세요. 할아버지께서 윤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저를요? 어떻게?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지은은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기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대답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시간은 언제? 3시에 뵙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시면 됩니다. 비용은 저희가 부담할게요. 오후 2시 30분, 지은은 주소를 따라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번화한 강남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과 화려한 상점들 사이로 택시가 달리면서 지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죠. 아가씨, 저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택시기사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물은 택시기사도 놀랄 만큼 압도적이었어요. 높은 담장과 정원,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웅장한 저택이 마치 드라마 속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여기가 맞나요? 지은은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했어요. 분명 문자로 받은 주소와 일치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택시에서 내린 지은은 큰 대문 앞에 섰죠.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응답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지은은 정원을 지나 현관까지 걸어갔어요.
너무나 넓은 정원에 낯설음을 느꼈죠.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았습니다. 현관에서 지은을 맞이한 사람은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지은에게 우아하게 고개를 숙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장소영입니다. 통화했던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윤지은입니다. 지은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장소영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할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은은 장소영을 따라 넓은 복도를 지나갔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은 모두 진품처럼 보였고 복도마다 놓인 조각품들은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죠. 지은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지? 마침내 그들은 넓은 거실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창문으로 서울의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창가 소파에는 어제 만났던 장태식이 앉아 있었죠. 아, 왔군. 윤양. 장태식은 지은을 보자 미소 지었어요. 어제와는 달리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지은은 공손히 인사했어요. 장태식은 지은에게 자리를 권했죠. 앉게. 차 한잔하지. 장소영이 차를 가져오는 동안 지은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제야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에는 장태식이 여러 유명 인사들과 함께 있었고 그 중에는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도 있었죠.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옆에는 기업의 로고가 선명했어요. 국내 재계 순위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창립자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죠. 놀랐나? 장태식의 목소리에 지은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혹시 장태식 회장님이신가요? 장태식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어제 도운 노인이 신문에서만 보던 재벌 회장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소영아, 설명해주게. 장소영이 차를 내려놓고 지은 앞에 앉았어요. 윤 씨, 우리 할아버지는 가끔 혼자 외출을 하십니다. 보통 변장을 하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제는 그렇게 나가셨다가 일이 생긴 거죠.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어제의 상황이 이해가 됐어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갑자기 긴장감이 엄습했죠. 그런데 윤 씨는 특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지만 윤 씨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그것도 중요한 면접을 포기하면서까지요. 장태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날 본 것은 진짜 사람이었네. 요즘 세상에 드문 진심을 가진 사람 말이야.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특별한 의도 없이 한 일인데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어색했죠.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하지 않지. 그 선택 때문에 윤양은 기회를 잃었잖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 만남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먼저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죠. 마침내 장태식이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윤양, 내 제안을 들어볼 텐가? 지은은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있나? 내 비서로 말이야.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서라니? 그것도 회장의 직속 비서?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하지만 저는 경력도 없고 스펙도 부족한데요. 장소영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세요. 능력은 일하면서 키울 수 있지만 진심은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없거든요. 장태식이 덧붙였어요. 물론 바로 정식 채용은 아니네. 일주일간 수습으로 일해보고 그 후에 결정하자고.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회라고는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천장이 열리고 빛이 쏟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죠. 자신이 정말 이런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장소영의 질문에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단 일주일 해볼 만한 도전이었죠.
아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식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좋아. 내일부터 시작하지.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어요. 드디어 회사에 다니게 된다는 기쁨과 함께 두려움도 밀려왔죠. 그것도 국내 최고 기업 중 하나의 회장 비서로 말입니다. 지은아, 벌써 일어났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아직 새벽 5시 30분이었으니까요. 어제 저녁 지은은 가족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했지만 장소영이 보내준 공식 이메일을 확인한 후에야 진실임을 받아들였죠. 네, 엄마. 첫날이라 긴장돼서요. 8시 정각 지은은 장태식 회장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더욱 떨렸어요. 대문 앞에서 잠시 심호흡을 한 후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죠. 윤지은 씨, 어서 오세요. 현관문을 열어준 사람은 장소영이었습니다. 오늘은 더욱 단정한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지은을 보자 미소 지었죠. 첫날부터 지은의 일정은 살인적이었습니다. 장태식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전화를 받고 메모를 작성하는 일은 끝이 없었어요. 더구나 모든 것이 처음이라 실수도 잦았죠.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실수할 때마다 더 열심히 배우려 노력했어요. 윤 씨, 이 보고서 오타가 있네요. 회장님께 보고 드리기 전에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장소영의 말에 지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세 번째 실수였어요. 밤을 새워 준비한 보고서인데도 실수가 있었죠. 지은은 서둘러 자리로 돌아와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다시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영은 지은을 잠시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이니까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께 드리는 서류는 완벽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수습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지은에게는 평생의 경험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그녀는 장태식의 일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의 취향과 습관까지 이해하게 되었죠.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져 장소영의 도움 없이도 대부분의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지은은 장태식의 오전 일정을 점검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었죠. 지은은 모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며 누락된 것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윤양 일찍 왔군. 장태식의 목소리에 지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장태식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준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장태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이 수습 마지막 날이네. 결과는 오늘 저녁에 알려주지.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과연 장태식의 기준을 충족시켰을까요? 회장의 직속 비서는 단순한 사무직이 아니라 그의 오른팔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네, 회장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태식은 지은을 잠시 바라보더니 자리로 향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오늘 이사회에 특별한 안건이 있을 걸세. 잘 지켜보게. 이사회는 10시 정각에 시작되었습니다. 장태식의 아들 장현우를 포함한 주요 이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지은은 회의실 한쪽에서 장태식의 옆자리에 앉아 회의 내용을 기록했죠. 안건은 주로 새로운 사업 방향과 인사 문제였습니다. 다음 안건은 경영권 승계 문제입니다. 장현우의 말에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두가 장태식을 바라봤죠. 장태식은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네. 경영권 승계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 장현우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장태식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경영권은 단순히 혈연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능력과 책임감, 그리고 우리 회사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네. 장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말은 아들인 자신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장현우가 갑자기 지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혹시 이 모든 상황이 윤지은 씨와 관련이 있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어요. 지은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장태식이 대답했어요. 현우야, 윤양은 내가 찾던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야. 하지만 이 문제는 그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네. 장현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치였지만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다른 안건으로 넘어갔지만 지은은 방금 있었던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어요. 저녁, 장태식은 지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넓은 서재에서 장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윤양, 일주일 동안 수고했네. 어땠나? 지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이 배웠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장태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은을 바라봤어요. 내 자리에 앉아보게. 지은은 당황했지만 장태식의 지시에 따라 회장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의자였어요.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많이 내렸네. 때로는 회사를 위해, 때로는 가족을 위해. 하지만 항상 고민이 있었지. 장태식은 지은 앞에 한 문서를 내려놓았어요. 이건 우리 회사의 새로운 사업 계획이야. 가족들은 찬성하지만 나는 의문이 있네. 윤양은 어떻게 생각하나? 지은은 문서를 읽었습니다. 수익성이 높지만 환경 문제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지은은 이것이 최종 시험임을 직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의 가치와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환경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회사의 사회적 책임도 커지고 있으니까요. 장태식은 무표정하게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은 자신의 의견이 장태식의 뜻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지만 진심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회장님께서는 항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회사를 이끌어 오셨잖아요. 이 결정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장태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양,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와 같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장태식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 같은데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 수 없었죠. 장태식은 결과를 말해주지 않은 채 지은을 보냈으니까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장소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윤 씨, 할아버지께서 오전 회의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들을 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알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회의실 문을 열자 장태식뿐만 아니라 여러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장현우와 다른 이사들까지. 마치 중요한 결정을 앞둔 회의처럼 보였죠. 지은은 긴장한 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장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게, 윤양. 지은이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긴장감이 방 안에 가득했어요. 윤양, 일주일 동안 수습으로 일해봤지.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이 됐네. 지은은 침을 삼켰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어요. 먼저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장태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자네는 합격일세.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죠. 하지만 이사회의 동의도 필요하네. 특히 내 비서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모두 접하게 되니까. 장현우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현우는 지은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윤지은 씨, 솔직히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경력도 없는 분을 중요한 자리에 앉히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죠. 지은은 긴장한 채 장현우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장현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아버지와 나눈 대화에 대해서도 들었죠. 장태식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솔직히 말해보게. 윤양의 의견이 어땠나? 장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현명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있었지만 윤 씨는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와 평판을 생각했죠. 아버지의 경영 철학과 일치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를 건넸죠. 이건 자네를 위한 것일세. 지은이 상자를 열자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태식 회장 수석비서 윤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단순한 명함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을 나타내는 증표였죠. 장태식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자네는 나의 목소리가 되고 눈이 되고 귀가 될 걸세.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라 믿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기회를 주신 것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